네, 안녕하세요. 5분 스케치업. 이번 시간은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 뭐고 컴포넌트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항상 박스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죠. 1000에 1000짜리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높이도 1000을 입력을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그 다음에 해당 박스를 옆에다가 하나 복사 이동을 해서 두 개의 박스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하신 상태에서 트리플 클릭을 선택해서 이 박스를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그룹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그룹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이 박스가 하나의 객체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그룹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박스가 하나의 객체 보통 이렇게 그룹을 안 하면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걸 하나의 그, 그 그룹 객체로 랩을 씌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랩을 씌워서 이 박스를 하나의 객체로 임의로 만든 것을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 객체로 만드시면 이렇게 박스를 하나의 객체로 선택한 것들을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랩을 씌우듯이 그룹화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하시거나 아니면 그룹 편집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이 객체들을 세분화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룹을 깨뜨리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분해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각각 객체가 하나의 객체로 분해가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 기능. 이렇게 그룹 기능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박스는 트리플 클릭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구성 요소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성 요소 만들기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네요.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정의에 대해 해당하는 이 구성 요소의 이름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성 요소 이름을 제가 샵하고 01 언더바 컬럼 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스의 이름은 컬럼,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색깔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기둥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죠. 이 박스 하나를 두고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박스 하나를 두고도 이게 박스냐 아니면 기둥이냐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작성한 사람만 알겠죠. 어떻게 뭘로 이 박스를 뭐라고 하고 작성을 했는지 이 박스의 특성은 작성한 사람만이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스의 이름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박스가 어떤 박스다. 이 박스는 사실 컬럼이다. 그러니까 이 박스는 기둥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이 뒤에서 레이어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 구성 요소를 만들 때는 일단 정의, 이 박스의 이름, 이 박스의 정의가 들어간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는 사실상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건드실 게 없는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고급 속성 보이시면 이 유형 해서 유형이 미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은 보시면 이 유형 IFC 유형이고 IFC라고 하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과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확장자입니다. 확장자고 이 IFC를 통해서 뭐 레빗이나 이런 것들을 IFC로 스케치업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확장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IFC 중에서도 이 IFC 어,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의 유형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컬럼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컬럼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IFC에서 유형 컬럼 난 이건 컬럼이야 이렇게 해서 IFC 유형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IFC로 선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IFC로 다른 프로그램을 넘길 때 그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이기에 이게 기둥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정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거 스케치업 안에서만 작업을 하실 때는 중요하진 않은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길 때 IFC라는 확장자로 변환을 해서 옮길 때 이 유형, IFC 유형이 하나의 IFC 이름, 이 개체의 이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름표를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누르시게 되면 그룹을 만들었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랑 똑같아요. 그룹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얘도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이제
묶였다, 하나의 객체로 랩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객체로 랩핑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룹과 이 구성 요소,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룹 객체를 하나 옆에다가 복사 이동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구성 요소 객체도 복사를 해주실게요. 그럼 얘 두 개는 그룹 객체고 얘 두 개는 이제 구성 요소 객체겠죠. 얘 두 개는 그룹 객체고 얘 두 개는 구성 요소 객체일 텐데, 이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있었던 이 원본 객체를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그룹 객체 원본 객체를 오프셋을 하나 더 박스를 만들어서 편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그룹 객체는 지금 제가 편집한 이 현재 편집한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만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한번 컴포넌트 객체를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오프셋을 하고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뭐가 다른지 확인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그룹 객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객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객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랩만 씌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컴포넌트 객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같은 컴포넌트 객체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하나의 구성 요소를 편집만 하면, 하나의 구성 요소를 편집하면 나머지 그 같은 컴포넌트는 전부 다 똑같이 변동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건 마찬가지로 다른 객체, 꼭 원본 객체가 아니라 아무 객체나 같은 이름을 가진 컴포넌트를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 같은 이름을 가진 컴포넌트를 편집을 하게 되면 해당 이름과 같은 컴포넌트는 전부 다 동일하게 편집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묶을 때 사용을 주로 하고요.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로 예를 들자면 기둥 이게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기둥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기둥 형태가 만약에 변경이 됐어요. 지금 이 형태가 아니라 원기둥 형태로 변경이 되면 이렇게 한 번의 변동 사항을 모든 컴포넌트에 있어서 한 번의 변동 사항을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만 편집을 해도 나머지 객체들이 모두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룹을 사용하셨을 때는 물론 그룹이나 컴포넌트 둘 다 장점은 이렇게 객체를 하나로 이렇게 랩핑을 해서 하나로 그룹화를 해서 그 객체를 독립된 객체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두 객체가 겹쳐져도 두 객체가 서로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좋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과 같은 뭐 여러 가지 객체를 해서 하나의 객체만 편집을 해서 나머지 객체에도 반영을 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컴포넌트 객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룹과 컴포넌트의 큰 차이점이고요. 이 그룹과 컴포넌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스케치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그룹과 컴포넌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어디에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활용성, 활용도, 그리고 작업의 속도 정도는 천지 차이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에 한번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네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레이어에 다뤄보고요.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사실 이 그룹과 컴포넌트 그리고 레이어 이 부분이 스케치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다음 시간에 레이어 설명하면서 중요한 개념들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